안녕하세요.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경영자가 독선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이고요. 글은 포춘 코리아, 포춘지의 한국 잡지라고, 미국의 포춘에서 뽑은 100대 기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잡지의 한국 지사 잡지인데요. 포춘 코리아 2016년 5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글 쓰신 분은 신재구 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고요. 국민대학교 리더십과 코칭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독선의 위험성. 자, 리더십은 리더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추종자들의 믿음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이 존경하지 않고 믿음을 상실한 리더는,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리더십이 아니라 독선이 된다는 거죠. 독선은 타고난 특성일 수도 있고 상황이 만들어낸 후천적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타고난 특성이든 후천적 특성이든 간에 경영자의 독선은 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처음에 독선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건요, 모두가 리더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지배욕을 충족시켜주니까 이제 독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그 지배욕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탐욕의 함정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지배욕을 잃지 않으려고. 이게 뭐냐면, 탐욕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의 복종을 강요하다 보니까 건강한 반대자는 사라지고 맹목적인 추종만 하는 기회주의자로만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맞는 것처럼 막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고 이제 이런다는 건데, 근데 이런 독선의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자기 생각대로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원칙도 갑자기 바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칙이 자꾸 반복되면 직원들은 불안해지고 업무에 몰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게 또 원칙이 바뀌어버리니까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조직 전체의 혼란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치 보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사내 정치가 막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가려진 저항에 대한 불감증. 자, 경영자가 독선을 경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조직 내부에 이 가려진 저항에 대한 불감증이 증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경영자의 독선이 심해지면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못 내요. 민심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소문만 막 조직에 퍼져요. 근데 밑에서는 불만들이 상당히 있겠죠. 그러니까 조직이나 경영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커지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그 아래에서, 수면 아래에서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더라도 아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이런 정당성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겉으로 보이는 조용한 모습만 가지고 아,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그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지 하는 그 의사결정 자체가 맞을 리도 없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의 리더십이 통할 리도 없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경영자는 더 독선적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은요, 이미 내성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저항은 내성도 커졌고 저항은 더욱더 정교해집니다. 앞에서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뒤에서 말을 듣지 않는, 이런 거죠. 결국 경영자의 독선은 자기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자기의 조직을 망가뜨리는 1등 공신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독선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의 리더십을 점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구축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자의 생각을 검증해줄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이제 많이 공부를 좀 해보라는 거죠. 객관적인 그런 자리에서. 그래서 조찬 모임 많이 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대한 학습도 중요하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정보와 지식을 감별해서 자신의 조직에 도움될 만한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능력도 배워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조찬 세미나 같은 데 많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도 좋은데, 이게 배운 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시간 낭비형 학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혼자 학습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혼자 학습한 정보와 지식이 자기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조직에 올바르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배워오지 않았거나, 조직에 올바르고 친절하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으면 역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민할 이 고위직 리더들이 같이 학습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을 점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두 번째 방법은 외부의 멘토 집단을 구축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외부 한 사람 두면요, 똑같이 독선적인 겁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다수의 멘토를 두고 신중하게 자문을 받는 게 좋은데,
이거를 자기 입맛에 맞는 멘토라고 데려오면 똑같은 소리 하니까 객관적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멘토 집단을 구성하는 게 요 문제에선 가장 중요한 그 화두인 거죠.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외부 집단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독선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조직 내부에 의사결정 시스템이 집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이 계급장을 떼고 함께 모여서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 그리고 그런 팀을 만들어야 된다. 국내 한 카드 회사에서 이제 포커스 미팅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지급되고 이제 만나서 미팅하는 자리죠. 그래서 조직에 가려진 정보와 의견이 무차별적으로 공유가 돼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카드 회사는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때로는 불편한 의견 혹은 비현실적인 의견도 공유가 되는데 적어도 경영자가 몰라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최소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독선을 좀 이렇게 줄이시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외부, 내부 의견이 원활하게 수혈되는 조직을 만들어야 경영자의 독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독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독선이 줄면 경영자가 성공하잖아요. 그 경영자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경영자의 말과 행동은 매우 민감하게 직원들에게 전달이 돼요. 고객들은 훌륭한 기업을 좋아하죠. 예전에 제가 아까 그 상훈이라는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훌륭한 기업은 훌륭한 직원을 만들고요. 그 훌륭한 직원은 훌륭한 경영자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그 직원을 믿어야 돼요. 직원들을 믿어야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이 움직여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일단 그 사람을 믿어주고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독선, 독단은 이 기업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명심하셔서 잘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